차주들이 이제는 불만이 폭발하고 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만 본다면 판매량이 저조해지는 게 일종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는 할인도 안 통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다음에는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대답한 전기차 차주들이 꽤 됐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미국이면 테슬라의 나라고 테슬라만큼 전기차와 인프라를 잘 파는 회사가 없는데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설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 건지, 우리나라는 문제가 없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S&P 글로벌 모빌리티가 연구 결과를 하나 내놨습니다. 올해 7월까지 주요 브랜드의 전기차에 대한 차주들의 충성도, 그러니까 전기차를 계속해서 탈 거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51.1%에 그쳤다고 합니다. 한편 전기차를 구매한 사람이 앞으로도 전기차를 계속 타게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죠. 물론 S&P 설명에 따르면 절반이나 되는 수치가 내연기관차로 그대로 대체된다, 이런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면 하이브리드 같은 다른 대안도 없는 게 아니니까요. 브랜드별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쪽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요. 벤츠랑 제규어 차주들 중에선 55.6%, 아우디는 50.1%, 포르쉐는 36.8%, BM은 45.9%만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거라는 대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프리미엄 브랜드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포드 전기차 차주들은 37.3%만 다음 차로도 전기차를 구매하겠다고 답했고요. 쉐보레 볼트를 타는 사람들 중에선 비교적 높은 60.7%가 긍정적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 유일하게 76.7%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라서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균적으로 미국인 60% 정도가 미국의 전기차 계획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갤럽에서 조사한 자료도 있는데, 현재 미국에서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차주들 중에 4% 정도인 걸로 나타났고, 43%는 장래에 전기차를 소유할 수도 있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41%나 되는 사람들이 전기차를 아예 구매할 의사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하는데, 이거랑 연결되는 게 미국인들이 생각하는 전기차의 기후변화 대응 효과입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전기차가 환경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차주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즉, 전기차를 구매할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냐? 이런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건데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게 기후변화 대응 효과가 매우 크다고 대답한 건 12%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주 조금 효과가 있다고 한 사람은 35%, 전혀 없다고 답한 사람도 26%나 됐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환경 때문에 전기차를 구매하는 건 아니란 거죠. 미국에서는 계층별로 전기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것도 조사를 했습니다. 연소득이 4만 달러 미만 쪽으로 갈수록 전기차 구매 의사가 없거나 현재 소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10만 달러 이상으로 갈수록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답변이 높게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만 봐도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나라 데이터를 연결지어 보면 더 확실하게 감이 잡히실 겁니다. 이게 올해 조사한 자료인데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어떤 거냐고 묻는 설문이었습니다. 주행 가능 거리가 26%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은 차량 가격이었습니다. 차 가격이 중요하다고 대답한 게 작년 대비 6%포인트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지난 조사에서는 충전하고 관련 있는 주행 가능 거리랑 충전소 설치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에 구매 단계에서 중요한 것들이 치고 올라왔다는 거죠. 이 데이터들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앞에서 봤던 데이터의 특징 기억하시나요? 테슬라를 제외한 데이터였잖아요. 오늘 자료에서 나온 것처럼 전기차 구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건 뭐다? 주행 가능 거리, 충전소, 차량 가격, 이런 거죠. 즉,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갖추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늘려주는 회사의 전기차는 잘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가격도 괜찮고 충전소도 회사 차원에서 많이 늘려주고 주행 가는 거리도 길대요. 심지어 소프트웨어 수준도 모든 자동차 회사들 중에 최고 수준이면 이건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편하게 타고 다닐 수밖에 없죠. 아마 테슬라가 유일하게 이 세 가지 조건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 굉장히 스펙이 좋은 차들이죠. 차 가격,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증명했듯 저가형 모델을 도입하니까 판매량이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충전소 설치, 이거 지금 테슬라만큼 적극적인 브랜드가 없습니다. 심지어 테슬라 규격으로 거의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통일을 하겠다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에서는 아예 관련 법을 만들어서 테슬라의 충전 규격을 국가 단위로 밀어주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차주들만 유일하게 80% 가까이 나는 전기차를 다시 구매할 거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테슬라를 다시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겠죠. 회사랑 국가가 이 정도로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책임까지 져준다면 그건 전기차인 걸 떠나서 어떤 차든 편하게 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생긴 겁니다. 사실상 거의 동시에 모든 전기차 회사들이 할인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저가형 모델을 도입하자마자 판매량이 대박이 났고 나머지 브랜드들은 정부까지 나서서 할인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판매량 상승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간단합니다. 테슬라는 되고 다른 브랜드는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건 지금까지 나왔던 지적들이 모두 맞았다는 걸 증명해주는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기차 종류가 꽤 많은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기아차의 본진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기아차의 전기차가 기본적으로 깔려있고 테슬라는 물론이고 벤츠, BM, 아우디, 볼보, 폴스타 이런 수입 전기차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시장 성장률이 전년 대비 2배나 될 정도였고 이때까지만 해도 불만의 목소리가 묻혔던 거죠. 이때도 사실 차주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야, 신차 늘리는 건 좋은데 나중에 충전소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냐? 지금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대체 언제 늘릴 거냐고 이런 지적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전기차 상황이 너무 좋게 흘러갔고 판매량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전기차 시기상조의 사람들이 잘못됐다, 전기차 안 타본 사람들이 하는 증명 안 된 주장들이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죠. 전기차 시장이 둔화되고 정부랑 제조사까지 나서서 할인을 해도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합니다. 심지어 가격이랑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걸 설문조사에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는 보조금이 아니라 주행거리, 차 가격, 충전소 설치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행 가는 거리는 이미 많이 잡았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전기차들 모두 400km는 기본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런데 아직 안 잡힌 게 뭐다? 차 가격이랑 충전소 설치인 거죠. 차를 구매하는 요인, 차를 운영할 때 필요한 조건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를 사겠냐 이겁니다. 사실 여기서는 전기차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전기차에 이미 만족하고 있는 차주들은 차 가격도 자신의 기준대로 만족했던 거고 충전소도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가 잘 되어 있고 딱히 장거리를 뛸 일도 없는 차주일 가능성이 높죠. 이건 이제 좀 냉정하게 말하면 차가 사람한테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차에 맞춰진 케이스라고 봐야 하는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가장 좋아하는 차인지, 디자인은 괜찮은지, 가격이나 옵션은 괜찮은지 이런 걸 따지잖아요. 전기차를 살 때처럼 우리 집이 전기차를 타기 좋은 환경인가, 나는 전기차를 타도 되는 환경에 살고 있나 이런 걸 따지지 않는다고요. 전기차도 결국은 이걸 넘어서야 새로운 구매자가 확실히 늘어나고 새로운 구매자가 늘어날수록 전기차 인프라도 고도화된다는 겁니다. 이게 충족이 돼야 기존 차주들한테도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가격을 적극적으로 잡을 생각이 없고 인프라 구축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차주가 전기차에 삶을 맞추는 게 아니라 전기차가 차주들 삶에 맞춰지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차주 중심적인 정책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게 갖춰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세계 전기차 기술이 좋아지고 가격이 저렴해진다 해도 전기차 시장은 성장이 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테슬라의 충성도만 압도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테슬라의 판매량만 드라마틱하게 늘어난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이러면 답은 금방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것보다 제조사가 먼저 나서서 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정부 정책이 바뀌고 이걸 제조사가 따라가는 건 너무 늦는다는 게 지난 몇 년간 증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는 전기차를 팔기 위해 충전 사업도 같이 벌려야 한다는 거고 결국은 충전소도 주유소처럼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건데 지금은 관리 주체가 정부 혼자입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충전기 관리도 안 되고 고장난 충전기 수리도 계속해서 늦어지는 거죠. 개인 충전기가 됐든 충전소 단위가 됐든 주유소처럼 각 브랜드가 이걸 관리하면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도 서비스 품질의 경쟁력이 되는 거고 이미 전기 충전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끌고 가지 못할 거라면 서포트만 잘해줘도 된다는 거죠. 차주 친화적으로 개인용 충전기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바꿔주거나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처럼 화물차 전용 충전 구역, 승용차 전용 충전 구역을 나눠서 명절이나 휴가철에 충전소 대량 같은 것도 분산시켜주고 이런 티키타카가 돼야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직도 안타까운 건 구매 보조금 위주로 정책이 나오고 홍보도 그렇게 되고 있고 정작 인프라 관련 보조금이나 정책은 여전히 제자리인 수준입니다. 내년 충전 인프라 계획이 대략 나왔는데 몇 년 전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서 아직 정책 확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짜 미래 산업이라고 말하면서 밀어주고 싶다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